네, 오늘 공연의 해설을 맡은 김성혜입니다. 오늘 가을이 깊어가는 이 가을에 여러분 이 공연을 찾아주신 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화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연 제목이 앞에 있습니다. 2024 신라금이 들려주는 경주의 문화유산 뷰티풀 경주 풍류전입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네. 근데 이 제목 속에 오늘 공연의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좀 뜯어보겠습니다. 이 신라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좀 길기 때문에 두 번째 꼭지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라금 예술단, 지금 앞에 준비하고 있는 이 단체를 뜻합니다. 이 단체가 오늘 공연에서는 경주의 문화유산,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재라고 했던 것을 원래부터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면은 유형의 문화재와 무형의 문화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은 형체가 있는 것, 불국사, 반월성, 유적과 유물이 바로 유형의 문화유산. 그리고 판소리, 가공, 그리고 기술 이런 것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형유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공연장에 경주의 정말 뜻깊은 유형의 유산을 영상으로 그리고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경주에서 활동하는 무형 유산에 종사하는 명창들, 명인들, 그리고 예인들을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경주가 여러분 느끼기에 뷰티풀 경주, 그리고 풍요라고 하면 가무악을 말합니다. 이 예술단에서 노래와 춤, 그리고 악기 연주 이 부분을 선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연은 경주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를 하고, 그리고 신라금 예술단에서 주관하고, 그리고 한수원과 장월중선 유가야금 병창 보존회에서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전체 7곡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7곡지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보면 주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그 장면을 전부 영상에서 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주제마다 유형의 문화유산을 해설해 드리고, 이어서 무형유산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1주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신라고도의 경주입니다. 여기에서 무형 문화유산은 불황사입니다. 우리가 경주의 중심지, 신라고도의 중심지라고 하면은 궁터가 있는 월성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반월성, 그 반월성에서 시내를 향해서 북쪽으로 내려다보면 황룡사지가 있고, 그 너머에 바로 분황사가 있습니다. 이 분황사는 삼국시대 선덕여왕 때 건립된 사찰이고, 이 절 안에 들어가면 아주 우람한 모전 석탑이 있습니다. 신라는 석
석탑의 나라죠. 그런데 우리가 석탑이 되기 전에 전탑이 있었습니다. 전탑이라는 것은 벽돌로 만든 탑입니다. 중국이 전탑의 나라입니다. 근데 전탑은 벽돌을 만들려면 불을 떼야 되죠. 그러려면 그 주변에 나무가 작살납니다. 서안에 가보면 나무가 없어서 도시가 굉장히 황폐합니다. 근데 신라는 전돌로 전탑을 만드니까 굉장히 나무가 많이 소실돼서 석탑으로 바꾸는데 그 과도기에 있는 탑이 바로 모전석탑. 그러니까 전탑을 본뜬 모방한 석탑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분황사에 남아있고 그래서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분황사가 안고 있는 유형문화유산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 무형유산으로 경주에서 대표되는 것이 가야금 병창입니다. 왜냐하면 93년에 경상북도 무형유산으로 처음 지정된 것이 가야금 병창입니다. 그 보유자께서는 돌아가셨죠. 바로 장월중선 선생님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오늘 이 전체 공연을 기획한 임종복 선생님이시고 이 선생님과 선생님의 제자 혹은 장월중선 선생님의 제자들이 창단한 단체가 신라금 예술단입니다. 그래서 무형유산으로 준비된 것은 바로 신라고도가 그리고 풍년가, 자진풍년가입니다. 신라고도가 이 세 곡, 신라고도가 풍년가 이 세 곡은 바로 장월청수 선생님께서 직접 작곡한 곡인데 의미가 큽니다. 또한 원래는 정말 대풍이죠.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끝없이 분황사와 관련되는 영상이 뒤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신라고도의 경주 큰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유형의 문화유산은 서출지를 꼽습니다. 이 서출지의 위치는 통일전 그 부근에 있습니다. 왜 서출지인가? 바로 이 못에서 편지가 나온 지 연못이다. 어떤 편지가 나왔는가? 삼국유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뜯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안 뜯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들어본 적 있죠? 네. 이 배경은 신라 소지왕 10년 서기 488년입니다. 이때에 우리 신라에는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이 편지를 뜯어보면 두 사람이 죽는다. 안 뜯어보면 한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왕이 뜯어보지 말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해와 달, 이 점을 치는 일관 신하가 임금님, 그 한 사람이 임금입니다. 그러니 소지왕이 안 뜯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뜯어봤더니 그 편지에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금갑, 쏠사자입니다. 금, 현악기 금자입니다. 갑은 성냥갑 할 때 갑자입니다. 그러니까 금갑을 쏴라는 겁니다. 금을 넣는 케이스를 쌌더니 그 속에서 분수, 향을 사르는 승려가 있었다. 그리고 그 승려와 내통한 공주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쨌거나 승려 488년에 왕실 깊숙이 승려가 금갑 속에 숨어 있었다. 그 내막은 그 당시에 기존의 종교에서 새로운 종교 불교가 들어왔는데 불교를 승인을 안 해주니까 승려가 왕을 시해하려고 했다. 근데 그 사실을 안 누군가가 이 편지를 전해줘서 왕이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기록은 불교, 신라의 초기 불교에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음악사에서 무지무지 중요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야금을 많이 알았습니다. 근데 이 기록에 금갑이 나오면 바로 금이 있었고 금을 넣어서 보관하는 케이스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삼국사기에 가야금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가야의 가시광이 가야금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르기라는 사람이 12곡을 지었는데 551년 진흥왕 12년에 가야금을 들고 신라에 투항했다. 551년입니다. 근데 사금갑은 이야기가 488년이에요. 가야금이 신라로 전해지기 63년 전에 신라에 금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라에 금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금갑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금갑이 일본 정창원에 2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 경주 황남빵집 앞에 계림 쪽으로 길을 냅니다. 그 길이 계림로입니다. 그 길을 정비를 할 때 무덤을 봤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무덤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토우가 나왔습니다. 흙으로 만든 인형 제가 들고 왔어요. 이렇게 생긴 토우, 흙으로 만든 인형
항아리가 국보입니다. 근데 그 항아리 목에 가야금처럼 생긴 현악기를 타는 연주자가 있어요. 그래서 73년에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가야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98년에 연구를 해보니까 일단 그 항아리를 연구를 했고, 그 항아리가 출토된 무덤이 몇 년 거냐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 무덤은 350년에서 450년, 항아리도 350년에서 450년. 그러니까 우르기 가야금을 신라에 전해줄 때보다는 100년 이상 이전에 항아리라는 거죠. 그럼 그 항아리에 붙어있는 토우가 연주하는 현악기도 가야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겠느냐? 가야의 현악기를 신라 사람들이 가야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신라 사람들이 연주하는 것은 뭘까요? 오케이, 신라금입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일본에 전해준 현악기가 3개가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정창원에. 제가 2017년에 직접 봤습니다. 근데 일본에 기록도 남아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신라금. 놀랍죠? 연대가 823년이에요. 근데 그 신라금이 오늘날 가야금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 가야에서 가시랑 때 만들어서 신라에 전해줬다라고 하는 가야금의 형태를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지금 알고 있는 이 가야금은 조선시대 악학개범 시절 1492년인데 그때 형체가 처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라금, 경주에서 사라진 유물, 사라진 악기 되찾을 필요가 있죠. 네,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2017년에 경주시에서 일본 정창원에 있는 신라금 도면이 있습니다. 이 3점을 전부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갑도 복원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금갑을 보니까 삼국유사 기록이 뻥이 아니라는 거죠. 삼국유사의 사금갑이 실제로 일본의 유물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한 악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술의 전당 2층 티켓 하는 데 있죠? 그 뒤편에 악기를 전시해 놨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임종복 선생님이 알아채고, 그러면 우리가 신라금 예술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올해 3월 17일 날 신라금 예술단을 창단했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 서출집은 현악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형의 문화유산은 서출집, 무형의 유산은 현악기 2종, 가야금과 그리고 검은고가 한자로 현금입니다. 금을 현자의 현악기 극자. 그래서 이 두 악기의 산조를 연주하는데 아주 특별하게 가야금 산조와 검은고 산조를 병주를 합니다. 저도 이런 공연은 오늘 처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야금 산조와 검은고 산조를 동시에 어떻게 할까? 네, 한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가야금에는 임종복 선생님께서 성검연유 가야금을 타실 겁니다. 그리고 검은고에는 박선미 양이 한갑등유 검은고 산조를 탑니다. 그리고 장단에는 이준영 고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도리천의 길 경주입니다. 여기는 서출지에서 불국사 방향으로 한 1km 지점 가다 보면은 사천왕사지가 있습니다. 그 사천왕사지 뒤쪽에 바로 낭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낭산에 올라가면 선덕여왕릉이 있습니다. 선덕여왕이 죽으면서 나를 도리천에 묻어달라 해서 거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낭산은 신라산 중에서 진산, 중앙에 있는 산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선덕여왕을 묻고 난 다음에 문무왕 때 그 아래에 사천왕사를 지었습니다. 이 도리천은 불교의 6 하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도리천을 지키는 장군들이 바로 사천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사천왕사가 생기면서 낭산이 도리천이 됐고 선덕여왕은 예지력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낭산에 또 유명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누구냐 하면 백결 선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우리 동화책에도 나옵니다. 100군데 옷을 기워 입어서 백결 선생, 원래 이름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것은 곧 신라의 예인인데 굉장히 청빈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연말에 떡을 지을 쌀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그 백결 선생이 현악기 금으로 방아 소리를 내줬다. 그 곡이 방아대자를 써서 대학으로 공명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백결 선생이 언제 사람이냐? 자비왕 때 사람입니다. 자비왕은 458년에서 479년 때 왕입니다. 그러니 백결 선생이 그때 살았고, 백결 선생이 연주했다는 금은, 가야금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 역시나 이게 삼국사기 기록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그 금을 가야금인가? 금은공가? 했는데 그 450년, 80년 이때는 가야국의 가야금, 고구려의 검은고,
신라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백결 선생이 연주한 금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신라금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시민이 됐으면 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천왕사지가 지금 남아있고, 오늘도 코모도 호텔에서 이 낭산 관련해서 학술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무형유산으로 딱 짝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용무입니다. 초용무는 헌강왕 때 계엄포에서 초용이라는 인물을 인재로 발탁해서 신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신라에 묵게 하기 위해서 미인을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역신이 아내를 범합니다. 초용이 밤새도록 놀다가 집에 와보니 다리가 4개다. 2개는 내 건데 2개는 누구 건고, 원래 2개가 내 건데 빼앗는 것을 어쩌리 라고 부른 노래가 바로 초용가입니다. 그래서 역신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초용에게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는 당신 얼굴만 대문에 붙여도 내가 가지 않겠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우리가 연말에 귀신을 쫓을 때 초용의 얼굴을 그려서 대문에 붙였고, 그리고 초용 춤을 췄고, 그리고 이것이 고려, 조선으로 전해지면서 특히나 조선 때 궁중에서는 매년 연말에 귀신 쫓는 행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래라는 겁니다. 이 나래 때 초용무를 추는데 신라 때는 1인 초용무였어요. 근데 조선이 되면서 5인 초용무로 바뀌었습니다. 이 초용무가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서울의 초용무 예능 보유자, 명예보유자가 경주에서 올라간 김용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는 1962년 신라문화제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서제를 지내는데 초용무를 쳤어요. 근데 2000년부터는 경주 사람들이 안 추고 울산에서, 부산에서 팀을 데리고 와서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2012년에 초용무를 추려고, 경주 사람도 추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에 서울에서 초용무를 잘 추고 또 초용탈도 제작할 수 있는 선생님을 경주에 모셨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결성한 단체가 바로 신라 초용무 보존회입니다. 오늘 출연진은 바로 김용목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신라 초용무 보존회에서 연행을 하는데, 이 팀이 15년에 결성이 돼서 지금까지 신라문화제 할 때마다 이 팀이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천왕사지 앞에서 하는 것은 기록에 초용이 바로 사천왕사지 동네를 월명리라고 하는데, 월명리에서 초용이 춤을 자주 췄다 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신라금 예술단에서 유형유산 사천왕사지와 초용무를 엮어서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주에 신라의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의 문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북경주, 안강 쪽으로 가면 경주를 대표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자옥산 자락에 있다고 해서 옥산서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곳은 1572년 회제 이연적 선생님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서원입니다. 서원은 우리가 조선시대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선비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형유산으로 우리 경주시에서 두 번째로 지정된 것이 가곡입니다. 박덕화 선생님께서 보유자로 지정이 되셨는데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따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선비들이 부른 성악곡 중에 대표되는 것이 가곡, 가사, 시조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준비한 것은 가곡입니다. 이 가곡은 특히 전문 가객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래를 할 때는 뒤에 반주가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가곡 중에서, 원래 가곡은 남창 따로, 여창 따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곡은 남창과 여창이 함께 부릅니다. 그 곡이 바로 태평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선비의 멋은 태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유자 박덕화 선생님의 따님은 우리가 문화유산의 보유자 바로 아래 등급이 전승교육사입니다. 지금 따님 정원주 선생님이 전승교육사이고, 그 다음에 허하열 선생님이 이수자입니다. 그리고 반주에는 검은곡, 그리고 해금, 피리, 장단,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선비의 먼 경주 가곡 남여창 태평가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옥산서원 영상에서 봤지만 옥산서원 이외의 세신대라든가 그리고 옥산서원에서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동락당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계곡이 좋고 동락당 책을 읽어서 즐거운 집 책 안 읽어도 거기 가면 즐겁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동락당에서 또 북쪽으로 한 700m 가면 신라 때 사찰인 정예사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13층 석탑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신라라고 하면은 3층 석탑인데 거기에는 특이하게도 13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선비들의 노래 이외에 춤도 있습니다. 대표되는 것이 선비춤, 한량춤, 그리고 학춤 이런 게 있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선보일 곡지는 바로 한량춤입니다. 이 한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가한 양반들, 그리고 돈도 많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저 사람 한량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조선시대 말년에 일 안 하고 주로 놀고 먹는 한량들, 그 사람들의 춤을 신라금 예술단 사람들이 선을 보이고자 합니다.
번째 주제는 왕의 바다 경주입니다. 우리 경주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먹죠. 그런데 우리가 북경주에서 동경주, 간포읍으로 이동을 하면 바다가 펼쳐집니다. 이곳에 있는 유형의 유산, 문화유산 대왕암이 있습니다. 바로 문무왕의 능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무왕이 죽을 때 자기가 역병에 걸려서 나를 화장을 해라. 그리고 나를 동해에 두면은 내가 바다의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 특히나 일본 외적을 지키겠다. 라고 유언을 남겨서 우리가 대왕암이 바로 문무왕의 능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신문왕이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바로 감언사라는 절을 지었습니다. 이 지역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만파식적 설화입니다. 만파는 여러 가지 파도,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운 일, 가뭄이나 흉년이나 혹은 적이 쳐들어오는 것, 우리 코로나 같은 역병, 이런 것들을 모두 잠재우는 적, 필이적, 관악기 적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잠재우는 관악기를 우리는 오늘날 대금으로 추정합니다. 대금은 대나무가 굵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평양에는 굵은 대나무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의 삼중이 바로 대금, 중금, 소금입니다. 그랬을 때의 이 대금은 만파식적 설화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무형의 유산으로 준비한 것은 대금 연주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어서 판소리를 준비했는데 심청가 중에서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금 연주는 청성곡이라 하기도 하고요. 청성자진하니이라는 곡입니다. 이성애 선생님이 연주를 해주실 거고, 판소리는 우리 경주의 명창 정수림 선생님 소리해 주실 건데 2022년에 국가문화유산으로 승격이 되셨습니다. 80대 언니인데 60대 미모와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정수리 선생님 두 번째 나오실 때 이렇게 큰 박수로 모셔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자,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성애 선생님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요새 당신을 받아놓고 산도 잡아 걷고자 기능은 듯이 받쳐놓고 신청을 그때여 영자가 북채를 들어 고사를 지내는디 복월 두루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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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 두루둥 둥둥 두루둥 둥둥 두루둥 둥둥 제국 정보사와 어부지를 즐겁니라 정세 우영여르지 상구산 지지야니까 울동무 소물 낸다 산고조역을 하니 참 점서 다닐제 김당소 용왕진대 인제수를 발사기로 19세 처절 받지오니 동네 정용신남의 정용신소의 당용신 북계 운용신 강한 지장과 청태기 문지 일체를 그냥 모시고 이름으로 바람대로 직소 풍경 나지다가 해도 무쇠패가 되고 타도 무쇠가 지려 저 어린 대중에 무사히 행선하오길 정제가 주어 쏘서 던져볼 고사를 끝내더니 신청아 물때가 늦어간 어서 대머리들아 심청기만 듣더니 정신없이 일어나 포차를 붙들더니 신소쪽을 벌벌벌벌 떨며 좁으시오 선인네 도화동 쪽이 어디요 사대의 소를 들어 도화동을 가르친다 도화동에
마시고 딸 같은 부조여시은 생각지 마옵소서. 나 죽기 설자느라 그르다신 우리 부친 누가 지은단 말이오. 좁으시오 선임님네 앞시 방금 개를 떼어고 가시거든 우리 부친 보시면 주는들던 일어났다 뭐를 하여 주옵소서. 들량은 정력방 모아서 태물들아 물결을 바라보니 원래 마을을 경해 하늘과 타원난 듯해산 같은 땡의 숲에 발음하지 점처럼 분위기 저저리니 대전을 하더니 다시 한번 생각은 내가 이제 직장기는 붙인 요시 부족하니라 돈을 딱 갚고 치마 부름 쓰고 뱃머리로 풍랑을 쫓고 영원한 희문에 참견 또다 참의 질속이라 잼불을 물에다가 들고 청천에 위로기라 북천으로 부르고 가고 참파 마을을 여름 바다 쌍쌍했구만 흘렀다. 이제 6번째 주제는 수행자의 경주입니다. 우리가 수행자라고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예를 닦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도를 닦는 사람.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곳이 경주에 있습니다. 우리 동경주에서 경주 중심부를 향해서 약 20km 정도 가면은 하몰산이 있습니다. 달을 머금은 산. 그 산자락에 골굴사가 있습니다. 이 골굴사 인공
마의 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수행하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6번째는 아주 특별한 무대인데요. 바로 골골사에서 선무도를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선무도를 선보이고 그리고 징춤을 출 겁니다. 그리고 징춤 추면서 또 한 스님께서 나오셔서 바라무예라는 것을 보입니다. 바라춤이 아닙니다. 바라로 무예를 선보일 겁니다. 이분들이 내뿜는 기운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자, 이제 6번째 전통무예 선무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골골사에서 서경주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경주 쪽으로 가면 경주 끝에 건천을 지나면 아화가 있습니다. 건천과 아화 사이에 오봉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도계리라는 곳에 주사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자 끝자락에 가면 너럭바위가 있는데 한 1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큰 바위이고, 거기서 경주를 바라보면 아마 천년고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제목을 천년고도의 경주를 주사함으로 잡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주사함은 시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된 곳입니다. 여기에 무형문화유산에는 마지막으로 가야금 병창, 임종복 선생님의 독창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임종복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원래 광주에서 태어났는데 남편이 포스코 다녀서 포항으로 이주해서 살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남편이 퇴직하자 얼마 전에 경주로 온 식구가 다 이사를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에 쌍둥이도 있습니다. 식구가 대식구입니다. 경주 인구를 늘려줬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정말 가야금 병창에 올인하시는 분,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2017년에 대학원에서 저와 만났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작년에 아주 특별한 작업을 하셨는데요. 임종보 선생님의 스승이신 분이 바로 정수님 선생님의 어머니이신 장월중선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1979년에 일본에 민요로 아주 유명한 고이즈미 후미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장월중선 선생님의 소리를 녹음을 해서 일본에서 음반을 냈어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임종보 선생님의 남편 친구분이 음반 수집가예요. 일본 가서 그거를 보고 임종보 선생님한테 선물로 줬어요. 근데 임종보 선생님은 그걸 가지고 작년에 12월에 뭘 했느냐, 거기에 있는 음반에 있는 선생님 소리를 음반을 듣고 익혀서 무대에 올리고, 또 그 소리를 기록을 하고 악보를 만들어서 악보집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가야금 병창 음반을 2개나 내고 가야금 병창 관련되는 책을 3권을 내고 독창을 15번을 했고 제자들 발표회를 20회를 했습니다. 네, 박수가 전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무대는 가야금 병창, 임종복 선생님이 신청가 중에서 눈대모, 신봉사 눈 뜨는 대모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돈 것이
신라금으로 들려주는 경주의 문화유산, 이 유형의 문화유산과 무형의 유산, 이것을 한 무대에서 만나보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의미 있었다면 그 대답으로 박수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아름다운 경주입니다. 자, 이 공연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분들을 소개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릴 건데요. 무대에 오르신 분들 전에 지금도 무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신 분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연의 기획과 연출을 모두 맡아주신 조아라님, 큰 박수를 한번 격려의 박수. 네, 이어서 음악 조명의 파랑 CNP이고요. 영상의 제로드 프로덕션, 사진의 김주석 작가, 그리고 그의 스태프과 안내자분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순서대로 출연진들을 호명해서 무대 위로 부르면 여러분께서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신라고도가를 부른 신라예술단 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밝은 병창의 김순정, 이현실, 박선미, 박은정, 정현모, 김철희, 정신, 정한주, 이현정, 첼로의 김채연, 바이올린의 한용선, 신디의 이정은님. 네,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무대에 검은고의 박선미 양 소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처형부를 춘 신라 처형부 보존의 김영목 선생님, 최경남 선생님, 이현미, 김연아, 전문정 선생님, 네, 다들 오셨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곡을 부르신 분 모시겠습니다. 남창의 허아연, 여창의 정은주, 해금의 최소영, 피리의 변창진입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무도 전통무예 일관스님, 현웅 목사님, 네, 권양 사범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아주 이색적인 인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진춤의 신라금 예술단의 박선희, 정현주, 강유정, 최효진.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금정의 대금의 이성애님, 장단의 이준양 모십니다. 네. 네, 그리고 파라멜 언니 정수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를 총괄한 가연병창의 임종복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그냥 있을 수 없지요. 임종복 선생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년 정말 애를 써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이 추억을 꼭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애를 많이 썼는데 여러 선생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너무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공연뿐만이 아니고 1년 내내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촬영도 하시고 돈은 조금 쥐꼬리만큼 받으시면서 저희 이모님을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신라동 예술단이 신라에 금이 있었다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앞으로도 신라동 예술단 연구하고 노력해서 경주를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만들고자 그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김성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주에 있는 모든 국악인들의 롤 모델이십니다. 우리 정수민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좀 취해가지고 한 말씀 아니 오늘 이렇게 밤도 늦었는데 많이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악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 분들 오셨어요. 더 많은 경주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국악을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연 멋있었죠? 네, 많은 부탁합니다. 내년에 또 알찬 기획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것으로 신라동으로 들려주는 경주의 문화유산 공연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